국내 유수의 게임 회사 기술 총책임자로 일하며 평탄한 삶을 살았지만 7년 전 우울증에 걸린 아내가 병원에 다녀도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보고 남편은 스스로 우울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삶을 포기할 뻔했던 아내와 함께 7년간의 사투 끝에 긴 우울증의 터널에서 빠져나온 최희종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1년 정도가 되면은 이게 파국입니다. 희망이라는 게 사라지고 네. 작년에 비교했을 때 모든 것들이 악화되는 병이거든요. 그랬던 병이 그렇게 극복하는데 7년이나 걸릴 거라고는 상상조차. 움직이는 것도 어려워지고 이제 주저앉게 되는 거죠. 이 핸드폰을 못 눌러요. 이 손이 굽어지기 그러니까, 때문에. 굳었는데 어떻게 해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해서 네네. 약물 치료만이 아니라 비약물 치료도 든든하게 네, 받쳐줬을 받쳐줬을 때 우울증 극복을 위해서는 약물 치료와 함께 가정에서의 생활 습관 개선 노력이 필수라고 말씀을 해오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개선을 해야 될까요? 만성질환의 특징이죠. 한 번에 낫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 병을 다룰 수 있게 되고 네네. 통제할 수 있게 되고 극복하는 것이지 갑자기 어느 날 우울증이 이제 해결되는 병이 아닌 겁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운동이 네, 운동. 실제 치료 지침에서도 약물 치료에 준하는 수준의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운동을 하게 되면 단순히 이제 이 세로토닌이라든가 이런 네. 호르몬에 이제 영향을 받는 것들도 있지만 이 운동을 통해서 각종 통증의 이제 면역 같은 게 생기는 이제 네. 부수적인 효과가 대단히 많아요. 두통이 있다던가 네. 허리 통증이 있다던가 아니면 어깨 결림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만성 통증, 아픈 사람이 기분 좋기가 어려운 것인데 그러니까요. 운동을 통해서 통증이 경감되고 기분 개선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요. 뇌에서 불안, 통증에 반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가 너무 되는 게 이제 우울증의 증상이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도 이제 완화되고. 그렇죠. 네. 완화되고 뇌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약만으로 안 되던 환자가 운동을 병행해서 약의 효과도 좋아지고 네. 결국엔 이 만성 질환인 우울증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나아질 수 있다. 네. 이게 사실 집에서도 운동해야 되고 밖에서도 운동해야 되고 생활 습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의 가장 핵심적인 핵심, 부분이고요. 운동. 특히 이 뇌에 있는 호르몬이라든가 네네. 신경 전달 물질은 단백질을 원료로 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부족한데 탄수화물 식단만 해가지고 이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단백질은 챙겨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식습관 개선이 따라주는 게 네네. 이 병에는 유리한 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건강하게 잘 먹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잘 먹고 운동을 해서 그럼 또 잠도 잘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오는 게 네. 수면인데요. 잘 먹고 운동해서 피곤하고 좀 노곤할 때 모든 고민에서 좀 해방돼서 네. 잘 잘 수 있다면 그렇죠. 그게 또 우울증 치료의 핵심 부분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우울증 환자들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인데 우울증이면 운동이 됩니까? 어떻게 이걸 처음에 끌어당겨야 될 텐데 일어서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우울증은 무서운 병인 게 2, 3개월의 그 급성기 때는 거의 거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폰을 잡아도 누르지를 못해요. 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손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본인이 예전 운동을 많이 해왔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너무 좋죠. 그래서 좀 예방적 측면에서 현재 우울증을 앓지 않은 분들이라면 운동에 대한 뭔가 취미도 좋고 뭐 아내분은 어떠셨어요? 저 이게 거꾸로죠. 저희 둘 다 운동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보고 약간 이제 걷는 거는 참 시간 낭비다. 뛰는 거는 말도 안 되고 뭐 한 요즘 표현으로는 운동 극혐자. 극혐이죠. 실제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는 헬스장 가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신체 통증도 많았고 네. 걷는 거나 이런 것들 한 5, 6분 하면 힘들고 뛰면 발목 아프고 네. 약간 두통 있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내분은 도대체 어떻게 운동으로 끌어내셨는지. 약간 운동이라고 하기엔 창피한 거를 시작을 많이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집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 침대 옆에 그냥 일어나는 거로 한참 걸려요. 뭐 그럼 이제 손잡고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집 막 안에서 그렇습니다. 도는 거 그냥. 앞으로 그냥 네. 왔다리 갔다리 네. 하는 많이도 못하고 뭐 한 1, 2분 하고 뭐 어지러움 다시 눕고 이제 쉬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호자고 병에 안 걸렸으니까 이제 그때 워킹 패드라고 그래가지고 한 요 정도 폭으로 이렇게 이제 조그만 운동기구를 사가지고 네네. 이제 올라가서 계속 걷는 겁니다. 뭐 한 4, 5km, 네. 5, 6km 조금 땀나는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보면서 운동을 맨날 안 하던 사람이 이제 먼저 저렇게 시범을 보이신 거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뭐 옆에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막 이렇게 해보니까 좀 괜찮고 뭐 약간 저 옛날보다 두통도 좀 덜하고 뭐 약간 이제 좀 땀도 좀 나고 좀 씻었는데 시원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꼬셔서 거기서 이제 좀 느릿느릿하게 한 5분, 6분 이렇게 걷는 건데 운동을 너무 안 하고 상태가 안 좋았다 보니까 운동을 조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가슴 두근거림 같은 것들은 이제 걷고 운동을 좀 하면은 심장이 쿵쾅거리니까 네, 이게 그 익숙해지면서. 익숙해지는 거. 예. 특히 또 두통이 심했는데 두통이 없어졌다라고 이제 집사람에게 얘기를 하니까 네. 상당히 놀라워했어요. 오. 왜냐면 둘이 두통약을 막 미국에서 사온 무슨 400알짜리, 500알짜리 이 통을 막 이렇게 금방 먹어요. 이게 네. 하루에도 막 6달씩 먹으니까 아유. 그랬던 사람이 네. 두통약을 안 먹기 시작하고 안 먹고 약간 안 아프니까 사람이 표정이 밝아지고 네. 운동할 때도 약간 웃으면서 운동하니까 이상한 사람처럼 막 하하하 막 이렇게 이상하니까 와이프도 아 저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이 통증이 많이 줄어드는데 네. 효과가 좋았죠. 그래서 처음엔 걸었지만 나중엔 뛰었고 오. 이 뛰는 게 나중에는 집사람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이 운동뿐만 아니라 또 주먹만한 가정용 기계가 아내를 살렸다라는 챕터를 보게 됐습니다. 이 기계 뭔가요? 기계가 조그맣니다. 이게 진짜 주먹만한 요 기계인데 예전에 아마 저희 연배 때 그 MC 스퀘어라고 네, 알아요. 예, 저 공부 써봤어요. 잘하는 예, 네. 우울증을 오래 앓으면 뇌의 특정 부위가 좀 축소되거나 네. 위축돼가지고 기능이 좀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네. 부정적인 거에 민감해집니다. 이 조절이 잘 안 돼서 이제 그거를 사실 약으로 해결하지만 못하는 경우, 네. 이제 좀 중증인 경우 이럴 때 이제 이 기기가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배터리 그 9V짜리 이거 다이소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네. 미약한 전류를 이용해서 배터리로 이게 작동이 예, 되는 거네요. 이 미약한 네. 전류로 뇌를 자극한다.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하는 네, 거예요? 이게 이제 사용법도 간단해서 네. 전극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음극과 양극 있고 요거를 물에다가 적십니다. 이 물에 일단 예. 적신 다음에 생리식염수 그 네네. 저희 왜 렌즈 낄 때나 그때 이럴 때 쓰는, 쓰는 예, 네. 충분히 적셔서 여기입니다. 눈썹이 그리고 얘는 여기 두피 위에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예, 다르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데 좀 약간 보기가 좀 그런 식으로 좀 흉한데 네. 테니스 머리띠 같은 게 기계랑 오거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붙이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네. 대고 고정을 좀 이렇게 시키게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 이름은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네. 요 기계를 이렇게 켜서 음. 이게 이제 20분에 요 전류 세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스타트 이렇게 누르면 얘가 20분 있다 꺼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냥 늘상 하던 일을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직장인이니까 네. 뭐 급하니까 막 이렇게 네. 집안일도 하고 네. 요거 이렇게 주머니에 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걸 끼고 처음에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네. 예, 이래 이제 그거를 매일 합니다. 그래서 한 오.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를 하면 이게 그 처음에는 못 느껴요. 근데 조금씩 효과를 봐서 나중에는 우울감 같은 것들이 개선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생각들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이 감정도 생기고 네. 긍정, 신기하네요. 부정 네. 이런 생각들이 좀 강해지고 나중에 진짜 힘들 때 있거든요. 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막 다음 질병 일주일 있다고 막 이게 그럴 때 요걸 쓰면 벗어날 수 있는 기운이 납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제 어떻게 돼요? 가격도 비싼 얼마 안 거 해서 아니에요? 얘는 지금 이제 아마존 같은 데서 사게 네. 되면은 100달러에서 120불 한 15만 원에서 한 16만 원 그 사이에서 정도면 네, 살 수 있고 이걸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보고만 있어도 좀 든든하달까? 지금은 이제 집에 이게 이렇게 잘 보이는데 이렇게 액자처럼 이렇게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 있어요. 저게 있으니까 급할 땐 저걸 네. 쓰면 되지라고 든든한 마음이 있어서 보험을 들어놨달까? 우울증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7년 동안 우울증을 겪은 아내분의 심정 너무 궁금한데요. 무엇이 제일 힘들었다고 하셨나요? 그 긴 시간, 그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가장 좋았을 때여야 하는 이제 30대 후반 네. 이게 없어진 느낌. 이게 제일 어렵다, 힘든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병 때문에 사실 아이들 뭐 밥이라든가 잘 챙겨주지 못하고. 챙겨주지 못하게 되는 건데 엄마가 나를 싫어한다, 뭐 아니면 내가 뭘 그쵸. 잘못해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가족의 우울증을 알린다. 뭐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아이가 아주 어린 게 아니라면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서 약간 고학년이 됐다. 네. 이 정도가 된다면 충분히 사리분별 판단이 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얘기를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이 병이 금방 낫지 않는다. 뭐 이제 가족이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네.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예, 좀 즐거운 추억 같은 것들이 없어지게 마련이에요. 네. 뭐 예를 들면 여행을 가거나 뭐 그렇죠. 맛있는 걸 먹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포기하고 좀 어디 좋은 데도 이제 뭐 막 이렇게 가까운 데 가면 되거든요. 뭐 멀리 못 가도 굳이 멀리 가요. 그쵸, 가까운 데 가서 네.
금방 나오는 음식 먹고 네. 이제 뷔페 같이 이렇게 막 좀 어질러도 되는 이제 그런 데 네. 가서 이제 네. 뭐 먹고 세탁이나 뭐 이렇게 막 식기세척기 이런 거 막 그런 거 막 가정용 말고 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막 하루에 뭐 몇 번씩 돌리고 막 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냥 그래서 네. 조금 남들보다 못해도 아이들에게는 떳떳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고 너무 요구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거꾸로 애들이 이제 아 나도 뭐 어떻게 해야겠다 거꾸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엄마가 또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남편도 문제 없어. 아이들도 공부 잘한다. 우울증만 나오면 부족한 게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상황도 좀 개선이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지간한 말은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병의 특징인데 병이 중할 때는 그냥 어지간하면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동조해주고 네. 지지해주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조금 초췌한 모습이었는데 어느 누가 와가지고 야 뭐 너 그렇게 하니까 뭐 얼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최악이거든요. 근데 이게 좋다고 뭐 얘기해주고 뭐 기운 내라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좀 좋아 보인다. 이번에 병원 갔다 오니까 한결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네. 안 좋았을 때 그 생각이 그 나서 생각이 나죠. 나중에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나빠졌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그럴 돼서 수도 있겠네요. 무슨 말을 해도 조금 어려운 병. 이제 막 아예 용어가 있습니다. 그 오토매틱 네거티브 소웃이라고 막 그냥 말만 들으면 부정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애들이 뭔가 엄마 좀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까지 지금 나를 신경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남편이 옆에서 운동하면 "헉, 저 사람이 지금 힘든데도 운동을 하는구나. 그 이유는 내가 우울증 걸려서. 그럼 내가 민폐를 끼쳤구나. 이렇게 또 막.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생각이 빠르고 그러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 이 생각을 조심하게 하려면 말보다는 행동. 스스로 행동을 하는데 그것도 즐기면서 해야지 된다. 하게. 네. 우울증에 걸렸으니까 돈 쓰는 건 당연하지. 돈 쓰는 게 나중에 우리의 미래에 위해서 더 오히려 좋은 투자야. 실제 그걸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돈이나 운동이나 시간 투입 뭔가 노력하는 걸 즐겨야지 그게 유일하게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서 저만큼 즐기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언니가 뭐가 부족해서 우울증에 걸렸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좀 극단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우울증에 걸리면은 또 주변의 시선에도 네. 네, 가족분들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우울증을 내가 우리 와이프가 걸렸는데 알려야 되나?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우울증 걸린 거는 치부입니다. 그 본인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약간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제 밑바닥까지 가는 거라서 그래서 절대 이거를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네. 뭐 오픈한다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오픈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일가 친척들이 모르면 이건 문제가 생겨요. 이 제사라든가의 모임이 네. 많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한번 찾아오지 않는다? 이것은 약간 불효라든가 온갖 약간 타박을 받죠. 그래서 이 타박을 받으면 다시 또 이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는 오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들한테 오픈을 할 때도 환자가 본인이 직접 하면 또 문제가 됩니다. 너는 무슨 우울증에 걸리냐?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게 병이 깊어지고 네.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오픈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배우자가 나서서 좀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네.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이를테면 이제 얘기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단도리 치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왕래도 이제 심한 경우에 아예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깊을 때는 서로 간에 안 좋은 부분들을 노출하면 가족 간에는 이 감정 스트레스가 극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병이 급하니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니까 당분간 왕래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정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배우자가 좀 나서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막 도와주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형제간의 우애가 깊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동하고 이래서 네네. 뭐 반찬을 해준다던가 그렇죠. 뭐 집안 청소를 도와주고 해준다든가 싶겠죠. 매우 그러실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스트레스나 감정적 소모가 극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가능하면 그냥 없는 게 다음에 낫다. 다음에 해주십시오라고 배우자가 이 병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대신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네, 쭉 거쳐 오셨는데 우울증 극복 과정에서 또 최 작가님 삶의 자세도 또 많은 영향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울증이 이렇게 무서운 병인 줄 몰랐고 네. 이 7년 동안 이 투병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후회가 많이 되죠. 네. 그 우울증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면 좋았다. 특히 이제 예방적인 측면에서 운동이라든가 네. 생활 습관 이런 쪽에 조금 너무 소홀했다. 너무 이제 일만 하고 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후회되고요. 네네. 반대로 보자면 이제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의 소중함, 네. 그 하루하루 일상
건강을 잃지 않는 것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상 과제처럼 돼서 직장보다는 건강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돼서 네. 아플 때 휴가 안 쓰고 옛날에 일하고 뭐 이랬다면 요즘에는 아플 땐 휴가 쓰고. 예전에는 그냥 아 그래 뭐 저 사람 힘들구나 이런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의논하고 함께 살자. 아픈 것도 함께하고 뭐 낫는 것도 함께하고 운동 뭐 식습관 아이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네. 주변인들하고의 관계도 좋아지고요. 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많이 같아요. 하게 예. 이러니까 약간 이후에 우울증이 온다? 훨씬 덜 불안하고 그거는 결국은 향후의 인생에서 우울증이 나의 막 삶을 또 송두리째 뺏어간다 이런 이제 고통, 불안, 얘기 불안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네네네. 전보다 훨씬 풍부해졌다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네. 지금도 계속 그 늪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자, 그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생일 때 촛불 불어서 끄잖아요. 네. 그 불을 붙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 거는 힘들게 붙이죠. 막 이렇게 막 성냥 부러지고 하나만 붙이면 그 붙인 불 가지고 딴 걸 붙이면 금방 붙습니다. 네. 이게 우울증이 똑같아요. 이 불 꺼진 성냥이랑 똑같아요. 그걸 키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불이 붙어 있는 게 누구냐면 옆에 보호자하고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생명의 불꽃을 딱 틔워주면 금방 들어요. 그때부터는 예. 이렇게 하면 되는 병인데 이걸 네. 안 하고서 계속 뭐라 하고 막 옆에서 상처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 꺼진 불을 다시 틔우려면 얼마나 힘들까 좀 헤아려주고 네. 같이 공부해주고 네. 심지어는 걸리기 전부터 전조 증상이든 부부든 옆에 계신 분들이 살펴줘야지 그래야 되는 병. 그래서 우울증은 무조건 옆에 계신 분이 되는 데까지 좀 도와주시기를 제가 진짜 정말 뭐 어떻게 엎드려 좀 간청하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울증은 뭐뭐뭐 땡땡땡이다. 작가님은 빈칸에 어떤 단어를 좀 채워놓고 싶으신가요? 예, 이게 우울증은 네. 나을 수 있는 병이다. 오, 예, 네. 또 우울증은 도와줘야 되는 병이다. 도와줘야 예. 되는 겁니다. 최희종 작가님 아내분이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도 가족의 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이어진 우울증과의 위험한 동거와 기적적인 탈출 스토리, 주위에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가족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것, 시니어 뉴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